안녕하세요. 드라마를 툭파보는 잼잼 리뷰입니다. 스프링 피버 5회 손재규는 보미의 최체종, 진짜 최종, 안전 최종 공격에 이어 내가 손재규 씨가 필요하다, 내가 선을 넘을까봐 그랬다는 보미의 말에 심쿵해 버렸는데요. 그저 보미 웃는 모습 한번 보자고 절대 약속은 깨지 않는 그 신념을 저버린 우리 손재규 씨. 너무 귀엽더라고요. 스프링 피버 6회에서는 드디어 재규와 봄이 키스를 하게 되거든요. 그럼 스프링 피버 6회 예고편을 미리 보는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봄은 재규에 대한 호감은 인정하면서도 학부모와는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며 다시 한번 재규에게 선을 그었습니다. 학부모에게 좀 친절하게 말했다가 불륜녀로 낙인이 찍혔으니 더 이상 학부모와 엮이고 싶지 않았던 건데요. 이에 재규는 내가 학부모인 게 문제라면 한결이 졸업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렇게 재규와 봄은 한결이가 졸업하기 전까지는 철저히 공적으로 거리를 유지하기로 합의하죠. 하지만 굳은 약속과 달리 두 사람 사이에는 마음으로 낳은 자식 봄식이가 있었으니 두 사람이 안 만날 수는 없었어요. 또한 봄은 재규가 시내에서 어떤 여자를 만나는 장면을 목격하고 재규는 봄과 최희준이 가깝게 지내는 장면을 목격하면서 두 사람의 서로를 향한 질투는 점점 커져만 갔는데요. 사실 재규가 시내에서 만난 여자는 한결이의 친모 이희연이었습니다. 이희연은 어린 한결이를 버리고 재규에게 맡긴 후 단 한 번도 한결이를 찾아온 적이 없었는데요. 이제 와서 한결이를 만나고 싶다고 재규를 찾아온 건 나름의 꿍꿍이가 있기 때문이었죠. 이에 재규는 한결이의 친모 그 여자의 청을 거절하면서 한결이를 지키려 한 거였지만 카페에서 재규의 손까지 잡아가며 애원하는 이희원을 봄이 딱 보고 만 거였는데요. 누가 봐도 재규에게 다시 매달리기 위해 나타난 과거 여자 같은 이희원의 모습에 봄은 단단히 오해를 하고야 말았고 왠지 모를 질투심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그 모습을 함께 본 선생님들이 그 여자 너무 예쁘더라. 한결이 삼촌 보는 눈이 보통이 아닌가 보다 라고 말하자 자신도 꾸밈 정도 최고치를 하면 장난이 아니라는 걸 봄은 보여주고 싶었는데요. 그래서 맨날 검은 옷만 입고 다니던 봄은 예뻐지기로 작정하고 머리 세팅을 완벽하게 한 후 샤랄라 여신이 되어 학교에 나타납니다. 하지만 웬일인지 재규는 그런 봄이의 모습을 볼 때마다 아침에 학교 앞에서도 저녁에 집 앞에서도 자꾸 도망치고 마는데요. 재규는 예쁘기로 작정한 봄이의 뒷배경에 장미가 샤랄라 하고 떨어지고 온 세상이 봄만 남은 것 같은 모습에 정신이 혼미해졌어요. 한결이 졸업까지는 선생님과 학부모 딱 이 공적인 관계로만 지내기로 했는데 예뻐지기로 작정한 봄이의 모습은 그런 재규의 다짐을 자꾸 흔들어 놓았죠. 또한 봄이 예쁘게 꾸민 이유가 왠지 최희준 때문인 것 같아 질투가 나기도 했고요. 한편 신수읍의 변호사 사무실을 차린 이주는 이 시골 마을에 자신의 전부가 있다고 했는데요. 업어 키운 사랑하는 동생 세진이, 유일한 친구였던 선재규, 좋아하게 된 봄이, 최애 배우 정난이의 엄마와 배우로서의 삶, 그 모든 게 신수읍에 있었으니 이준의 전부가 신수읍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였죠. 한편 먼저 선을 그었던 봄은 재규가 자꾸 자신을 보고 도망치자 왜 도망치는지 따져 물었고 재규는 보미 씨의 예쁜 모습을 보니 약속을 지키기 힘들어서 도망치는 거라고 답합니다. 이에 감정이 욱해진 봄은 그렇게 힘들면 깨면 되겠네 라고 말하고 재규는 보미 씨가 말하는 게 약속을 깨는 거면 그래야 하지 않겠냐며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약속을 깨버리죠. 그러던 중 보미의 집에 도둑이 드는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낯선 남자가 보미의 집 문을 따고 있는 걸 본 학생들이 경찰에 신고를 했고 마침 이준과 함께 있던 봄은 집에 도둑이 들었다는 말에 당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최근 옆 동네에서 상해 치사 사건이 일어난 지 며칠 지나지 않은 시점이라 더 불안한 상태였는데요. 이 소식을 들은 재규는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기다리다가 도둑을 놓치게 되면 안 그래도 불안해할 봄이 더 불안해할 것이기 때문에 도둑을 직접 잡을 생각으로 경찰이 도착하기 전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에 혼자 있을 봄식이 걱정도 됐고요. 집안은 명백한 침입의 흔적이 가득했는데요. 현관에서 거실로 이어지는 실내에 새카만 발자국이 어지럽게 남아 있었고 서랍장은 모두 빠져나와 있었으며 옷까지
바가지 몇 개가 거실 바닥에 흩어져 있었어요. 하지만 도둑은 집안에 있는 모든 서랍과 소파를 들추고 주방도 한바탕 뒤집었지만 특별히 훔쳐간 물건은 없었죠. 또한 다행히 봄식이도 무사했는데요. 재규는 졸린 눈을 한 봄식이를 옆구리에 끼고 도둑이 혹시라도 집에 숨어 있을까봐 보일러실 안쪽까지 뒤져보았습니다. 그때 숨어있던 도둑이 도망을 쳤고 재규는 몸을 사리지 않고 도둑의 뒤를 쫓습니다. 원작 소설에서는 재규에게 잡힌 도둑은 그저 금품을 노리고 집에 침입한 좀도둑이었는데요. 하지만 드라마에서는 그냥 좀도둑이 아니라 영화 제작 발표회에서 정난이에게 딸에 대해 물어봤던 그 기자가 기사를 쓰기 위해 윤봄의 집을 찾아갔다가 사람이 없는 걸 발견하고는 집에 들어가서 이것저것을 뒤져본 게 아닐까 싶어요. 만약 봄이가 불륜녀 취급을 한 학부모를 상대로 고소를 하려 한 자료들을 집안에 보관하고 있었다면 그 기자가 그 자료들을 훔치거나 사진을 찍어갔을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정난이 딸 윤봄이 불륜녀 낙인으로 학교에서 쫓겨났다는 기사를 쓸 수 있을 테니까요. 한편 봄은 도둑이 흉기를 들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재규가 무작정 도둑의 뒤를 쫓다가 다칠까봐 걱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울먹거리는 목소리로 도대체 사람이 왜 낄끼빠빠할 줄 모르냐며 걱정 어린 원망을 쏟아냈죠. 하지만 재규는 미친놈이 집에 들어와 있을지도 모르는데 금마가 언제 나와서 보미씨에게 핵표지를 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잡아야 했던 거라며 보미씨 일이라면 자기는 무조건 낄낄이지 빠빠는 없다고 답하는데요. 이에 봄은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당신이 다칠까봐 걱정했다며 재규의 팔을 작은 주먹으로 쳤습니다. 조용히 맞고 있던 재규는 그럼 아무 생각도 안 나게 해주겠다며 보미를 확 끌어당겨서 커다란 손으로 보미 얼굴을 감싼 후 곧바로 입을 맞춥니다. 재규의 입술을 느낀 봄은 눈이 커졌다가 천천히 감겼는데요. 그날 밤 도둑이 든 집에서 홀로 잠드는 게 무서울 보미를 위해 재규는 자신의 집으로 보미를 데려갑니다. 학부모의 집에서 잠을 잔다는 게 좀 마음에 많이 걸렸으나 재규의 집이 도둑으로부터 세상에서 제일 안전한 집이라는 건 뭐 말할 필요도 없었기에 봄이는 재규의 집에서 잠을 자는데요. 그리고 재규는 봄이 자는 동안 봄의 집에 가서 도둑이 어지럽힌 것을 청소해두고 봄이 집 냉장고를 정성 가득한 반찬들로 가득 채워뒀죠. 또한 재규는 봄이의 집 대문에 도락을 달고 그 위에는 빗장새를 달고 조개를 엮어 만든 현관종도 달았어요. 그렇게 해서 재규표 3중 경보 장치가 완성됐는데요. 근데 사실 그 모든 것보다 그냥 재규랑 같이 사는 게 세상에서 제일 안전할 것 같지 않나요? 그럼 전 스프링 피버 다음 리뷰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